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총이 혁신안을 논의조차 못한 채 끝났습니다. 정작 혁신안을 만든 윤희숙 위원장은 의총에 오라는 연락을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이 참석해 다시 의총을 연다지만 좌초수순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로 관심이 쏠리고 있죠. 오늘도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한길 씨 입당을 계기로 더 강해진 찬판과 반판 세력의 대결, 구친윤의 주류와 개혁 성향의 비주류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연대와 단일화 등의 가능성이 보이는 가운데 역시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죠. 오늘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SNS에 올렸습니다. 들어가서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조금 전에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 내용을 저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약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의 표명을 한 겁니다. 부족하지만 잘 해보고 싶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쭉 속보는 좀 계속해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기회를 줬던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하다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도 있고요. 함께 비를 맞아준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지웠다. 이 부분이 아마 좀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을 한번 여기 화면에 띄워드리는데 일단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시작을 하고 이재명 임명권자죠. 이재명 대통령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고요. 당에게도 부담을 줬다는 점에서도 미안한 감정을 표명했습니다. 결국에 다 읽어보면 박 의원이 일단 스스로 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여론이 전혀 진정이 안 되는 상황인데다가 인사청문 이 재송부 요청을 대통령이 했습니다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될 가능성은 일단 없었고 여가위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아예 안 여는 상황인데다가 무엇보다 지난 윤석열 탄핵 당시에 광장에서 어쨌든 민주당의 우군이 됐던 수많은 이제 시민사회 여성계가 전부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대통령의 임명 의사를 존중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안으로는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런데다가 강선우 후보가 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조금 전에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어쨌든 당의 부담을 덜어달라, 결정해달라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저런 내용을 올렸다는 건 어느 정도 이게 대통령실과의 교감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당 지도부의 의중도 일정하게는 저게 담겨 있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더 버티기 어려웠을 거다.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오늘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은 반대한다는 국민의 의견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이걸 더 밀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임명 수순이라고 밝힌 것이 불과 일요일이니까 3일 전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뭐 여론의 흐름도 아마 대통령실이 주시를 했겠지. 뭐가 가장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 뭐 다른 것보다도 여론이죠. 민심이고. 나아지지 않고 있는 여론. 그게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어쨌든 당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데다가 그리고 이게 당 내부의 반대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표출됐던 이제 그런 문제잖아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떠도는 얘기는 추가적인 폭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떠도는 얘기들이 많았죠. 강선우 후보만이 아닌 민주당 의원들 지도부까지 포함해서 갑질 시리즈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흉흉한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계속 고집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 자칫 이게 결국 그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 아니냐.
라는 어쨌든 이 문제 제기까지 비화되면서 예.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더 이걸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 달력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어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기한을 24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후보자 임명하려나 보다라고 해석 기사들이 많이 나왔지만 전격적으로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 예. 네,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강선우 후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기류가 분위기였죠. 있었던 것으로 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를 당장 뭐 시한도 오늘 내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24일까지 채택해달라고 예. 했었던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박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번 이걸 타임 테이블로 한번 엮어 보니까 예. 오늘 오전에 스트레이트 뉴스라는 데에서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격차로 강선우 후보자가 부적격자다라는 예. 여론이 나왔어요. 이게 관련한 여론조사로는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과거에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찬성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여론의 역풍이 있다고는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오늘 오후 2시에 대통령실 앞에서 진보 3당이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임명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랬나요? 네. 그리고 3시 31분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페북에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썼어요. 예. 그로부터 딱 17분 후에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의 메시지를 담은 페북을 발표한 걸 보면 오늘 오전서부터 지금 3시 48분 강선우 후보자가 페북 글을 올리기까지 상당한 기류 변화가 있었다. 긴박하게 흘러갔던 거예요. 봐야 될 것 밑에서.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저는 오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또 그것을 반영한 이 박찬대 의원의 페북 메시지가 예.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에요 대통령의 결단의 뭐 낙마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퇴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반면에 민심이 더 위반할 수 있다.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심 위반을 더 우려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까지 대통령의 인사 전반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랬죠. 뭐 일부 낙마자들도 예. 있었습니다만 이전 정부들에 비하면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는데 그런 대로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 이진숙 사퇴한 전 예.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데다가 이게 이제 야당의 공격은 오히려 저는 버틸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내부의 균열이 굉장히 심각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의원들마저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데다가 예. 뭐 조금 전에 진보 3당도 얘기했지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민주당의 이른바 우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당 시민사회가 다 등을 돌린 상황에서 이거를 저는 강행하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기는 어떻게 타이밍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보세요? 늦었죠. 좀 늦었다. 늦었고요. 지난 주말 사이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진숙 후보자만 정리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남겼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 인사권자께서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나한테 설명해주지 않았다. 예. 아마도 당 지도부의 의견이 마지막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거다. 이런 정도가 지금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명 강행 기류가 있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상황까지 지켜봤는데 여론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예. 아마 뭐 대통령으로서도 그리고 여당으로서도 이 상황에서 임명 강행은 무리다라는 결정을 조금 늦었지만 내린 예.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강선우 의원이 됐죠. 이제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낙마하는 사례가 되는 건데 그럼 앞으로의 추이가 이거 박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논란이 이렇게 일단락 될 거라고 보세요? 더 어떻게 아니 전망하세요? 일단은 뭐 일단락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선우 그 의원이
의원으로서 발생한 논란은 아니고 예. 결국에는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됨으로써 이 논란이 커진 거잖아요. 물론 의원으로서도 이제 알려진 갑질 논란이 그 적절한 행위였느냐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원직은 지역구 유권자들이 선출해준 그런 이 부여한 직이기 때문에 예. 뭐 의원직에 영향을 미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튼 본인이 이제 이걸 그만뒀기 때문에 좀 자숙하고 자중하면서 예. 향후에 이제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지 좀 모색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수면 위에서 이 논란은 이제 가라앉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여당으로서는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성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 연속해서 낙마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초반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검증에 훨씬 더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우려되는 것이 여기서 일단락이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정부로서 대통령실로서는 후임자 인선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사 논란 낙마자가 나오면은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그 현역 의원으로는 강선우 후보자가 처음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 현역 의원의 낙마가 왜 적었느냐? 저는 뭐 당연히 동료 국회의원들이 가진 동료 의식이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지금 남은 의정 기간이 다음 2028년 총선까지 3년이 남았는데 예.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자신이 자진 사퇴든 임명 철회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과연 3년 후에 민주당에서 특히 강서 갑이라는 지역이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 지역인데 현역 의원으로서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강선우 후보자 본인도 고민했을 거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현역 의원인 이 강선우 후보자를 이렇게 정리했을 경우에 예. 그런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했을 텐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뭐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명의 후보자가 공교롭게 다 여성 후보자예요. 예. 이번에 그 대선 공약 과정에서 국무위원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사실 국무위원을 뭐 특정 숫자까지 여성으로 반드시 채우겠다. 이것도 저는 뭐 무리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특정 비율을 정해놓고 그 부분은 무조건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한다면 반대로 열심히 해당 부처나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성 공무원들이나 예.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오히려 또 역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인재풀 자체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재풀 속에서 사람을 뽑다 보면 다시 이런 인사에 좀 부실한 예. 과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분들은 충분히 고려하고 다음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당도 그렇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추가적으로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 내용이 전해지면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